솔리데오 글로리아 일반화학, 일반화학 2 제12장 강의입니다. 12장은 Solid and Solid State Material 두 번째 강좌로서 크리스탈 스트럭처, 결정 구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이제 할 것이 약간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두 번째 섹션인데, 고체 구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엑스레이 회절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결정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펜을 한번 가져와서 해볼까요?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엑스레이가 있어야겠죠. 엑스레이 소스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소스가 보통 엑스레이 튜브라고 하는데, 금속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속된 전자 엘렉트론 빔을 때려주면 거기서 이제 X선이 발생을 합니다. X선이 발생을 하면 뭐 사방으로 튀겠지만 한쪽으로 빔을 모아서 보내는데, 차폐막이 있고 이제 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X선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납으로 이제 차폐 스크린을 만들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빔을 어디에, 이제 여기 시료가 있습니다. 이게 샘플인데 결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결정을 잘 키워서 결정을 만들어서 여기다 샘플 홀더에다가 이제 걸어주면, 샘플을 걸고, 그럼 X선이 샘플을 결정을 이렇게 때리게 되죠. 결정의 조사가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건 회절한다고 말합니다. 회절해서 회절을 하니까, 회절을 이렇게 회절을 하니까 그 회절한 것이 이렇게 건판에, 사진 건판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점으로 다투로 이렇게 찍히게 돼요. 이게 엑스레이 회절 반점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결정에 각 원자들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사이 거리들을 아니까 A 원자, B 원자, C 원자 각각의 거리를 알면 A, B, C의 그 구조를 우리가 밝힐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요새 이제 단백질도 뭐 분자량 뭐 10만 이렇게 된 커다란 단백질들도 리보솜 같은 거, 세포기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엑스레이로, 바이러스도 또 그런 커다란 것들도 우리가 결정만 만들 수 있으면 엑스레이 결정 구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좀 찬찬히 펜을 좀 쓰기 시작했더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원리가 보통 이제 결정면에 일단 각 결정면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면이 원자들이 약간 연두색이라 하나요? 연두색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연두색으로 우리가 이렇게 원자들이 있는 원자들의 면이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 파란색으로 원자들이 이렇게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층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엑스레이가 이쪽에서 이렇게 조사되는 거죠. 보통 이제 X선 같은 경우는 평행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쭉 인피니티를 가게 되면 뭐 똑같은 거리를 달릴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여기서 보면 A 원자가 여기 있고 C 원자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의 거리가 D예요. 자, 우리가 그 정도 사정을 알고, 이것이 이제,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게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리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A 원자에 부딪혔던 X선이 먼저 일단 회절을 하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회절을 할 겁니다. 방향이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다시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A 원자에 부딪힌 것이 먼저 회절을 하고, 그 다음에 B 원자에 된 거는 이만큼을 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회절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같은 거리를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 원자에 회절된 X선하고 C 원자에 회절된 X선하고 그 거리가 얼마만큼, 약간 저기 좀 키워가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만큼, 그러니까 BC 거리만큼 B 프라임 거리만큼 그 A 원자에 회절된 X선보다 더 멀리, 더 장기간을 이렇게 가야 한다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X선이 빛이기 때문에,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이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이게 저기 회절을 할 적에 회절해서 이 두 웨이브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웨이브의 파장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위에처럼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이거 뭡니까? constructive, 그러니까 보강 간섭 이렇게 얘기하죠. constructive interference를 해서 이 진폭이 커져서 다시 말해서 세기가 강하게, 그러니까 반점이 밝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위상이 달라요. 위상이 다르면 다시 말해서 파장이 딱딱 맞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상쇄 간섭, destructive interference, 상쇄 간섭해서 검게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사진 검판에 되면은 딱 부딪힌 데, 이렇게 상쇄 간섭으로 부딪힌 데 나타나지 않고 보강 간섭으로 부딪힌 데가 반점이 딱딱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브래그 부자라 그래요. 왜 부자라면 리치가 아니라 dad and son,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 과학자들이 브래그 부자가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밝혔는데 어떻게 되냐면 BC 거리가 얼마만큼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여기까지는 같았어요. 근데 이게 D라고 하는 걸 아니까 이게 입사각이거든요. 그러면 입사각하게 같이 온 데까지가 이게 직각이죠. 그럼 입사각 플러스 이 각이었는데 또 여기서부터가 직선거리거든요. 그러면 이 입사각과 이 각도가 같이 시타입니다. 그럼 여기가 거리가 D니까 BC 거리는 D sin 시타가 되죠. D sin 시타. 마찬가지로 여기 C B 역시 이게 D니까 이게 같은 시타고요. 세타고 그래서 D sin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D sin 세타, 여기도 D sin 세타니까 두 배의 D sin 세타가 뭐에? 파장에, 엑스레이 파장에 정수배가 되면 파장이 일치하겠죠. 이 거리 차이가, 경로차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점과 점 사이에 이제 그 거리를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이게 다시 말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D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A 원저와 C 원저 사이의 거리를. 그래서 그 관계식이 D는 어떻게 되겠어요? N 람다를 2 sin θ로 나눠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N이 1인 경우가 제일 1차 간섭이니까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게 많이 벌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바로 옆에 것을 치고 나갔을 때 보통 N equal 1 집어넣어서 D는 보통 람다를 2 sin θ 입사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샘플을 놓고 이 샘플을 돌리죠. 사실 샘플을 돌리는 게 맞을까요? 이거 빔 엑스레이 그 소스를 돌리는 게 아니라 샘플을 돌리면서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각도는 우리가 외부에서 기계에서 장치에서 알 수가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원자 사이를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정한 것을 하나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분자, 이거 별로 간단해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슈크로스, 설탕 분자입니다. 설탕 분자가 이제 포도당 2개 붙어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수분해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탄소에서, 탄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 연결고리가 글리코시딕 링키지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포도당 분자가, 이건 이제 포도당 과당 그렇겠죠.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슈크로스입니다. 하여간 이런 분자를 뭐 결정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한 초등학교적인 방법은 진한 용액을 만들어 놨다가 점점 응매를 날리게 되면 혹시 결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탕 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설탕 결정 중에 싱글 크리스탈 하나의 커다랗게 잘하는 결정이 있겠죠. 뭐 제일 좋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그 싱글 크리스탈을 여기가 이제 샘플 홀더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엑스레이 크리스탈로메타 거기다가 그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인스트루먼트 장비에다가 여기다 안착을 시킵니다. 마운트 시킨다 그래요. 그렇게 마운트 시켜 놓으면 여기다 이제 장전을 해주면 제가 무슨 레이저 포인터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로 해서라도 요 부분에다가 장전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엑셀은 주면서 샘플을 돌리겠죠. 그러면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제 그걸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가 디프렉트 되면 이렇게 사진 건판에서 찍어가지고, 그래서 라우의, 뭐, 처음엔 이거 라우의 반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점과 점, 이들 사이에, 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그 D를 그러니까 이 탄소 원자, 이 탄소 원자, 이 탄소 원자, 이 산소 원자, 이 각각의 거리를 알아내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있잖아요. 이것은 1952년도 DNA를 가지고 디프렉션을 했던 겁니다. 그 패턴인데 아마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그 여자 물리학자가 이걸 처음에 했고, 제임스 왓슨하고 콜린스하고, 그렇죠? 왓슨 앤 콜린스니까. 예. 그 두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냈던 바로 그 사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이거 어디 책에 나와 있던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들의 각각의 원자들의 사이 거리를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소들이 있죠. 여기 하얀 것들. 수소들은 사실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전자가 좀 많아야 그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인터랙션해서 산란을 시키는데 수소는 전자가 많지 않죠. 그래서 보통 수소는 이 수소에 달려있는 산소나 탄소나 이런 것들의 위치를 결정하면 거기에서 이제 가장 안정한 지오메트리 구조를 통해서 수소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정 구조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패턴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정이라고 하는 게 분자들이 똑같은 배양을 한 것들이 계속해서 3차원적으로 X축으로 Y축으로 Z축으로 나열돼서 그걸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디프렉션을 시켜서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 구조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전체적으로 원자들의 배열을 보고 반복돼서 나타내는 그 패턴들이 있죠. 그 패턴을 3차원적인 패턴을 우리가 유니트 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 물론 뭐 거대하게 보면 커다란 것들이 막 반복이 되겠지만 그 중에 제일 기본적인 간단한 단위로 심플리스트 리피팅 유니트예요. 결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유니트 셀이라고 그러는데 유니트 셀에는 각 포인트마다 뭐 이런 모양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격자점, 레티스 포인트, 레티스라고 말합니다. 그 레티스로 인해서 레티스로 만들어지는 유니트 셀이 뭐 우리가 이걸 X 방향으로 써질까요? 이제 안 써지네요. 예. 그렇죠. 네. X 방향으로 또 Y 방향으로 또 G 방향으로 사실 그러니까 A 방향, B 방향, C 방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쭉 X방향으로, Y방향으로, G방향으로 이거 반복해서 전체 공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 공간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엑스레이의 결정 구조에서 그 단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유니트 셀이라고 그러고 그 각각의 그 유니트 셀을 결정하는 포인트를 레티스 포인트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트 셀에 과연 타입이 몇 개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몇 개 있겠느냐 하는 거죠. 몇 개 있겠느냐 하는 타입인데 레이저 포인트 써볼까요? 레이저 포인트라면 이렇게 이런 타입이 있고 이거는 정육면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큐빅, 정육면체 큐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큐빅인데 이게 이제 간단한 큐빅이니까 그냥 심플 큐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의 조건은 일단 각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A 방향이잖아요. 또 B 방향이잖아요. 그럼 C 방향. 사실 밑에서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A 방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B 방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C 방향은 위로 이렇게 되는데 B와 C 이걸 알파입니다. 그러면 여기 A와 B는 뭐겠어요? A와 B A와 B는 이쪽이에요. 네, 이거는 이거 아무래도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주면 A와 그렇죠? B 그 사이 이 각도는 감마죠. 예, ABC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A는 이쪽이죠. A와 그렇죠? C 그러면 그걸 베타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B와 C 한 것이 알파죠. 그래서 각도 알파, 베타, 감마와 그리고 레티스의 각 변의 길이 A, B, C로서 우리가 이제 유니트 셀을
뭐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정의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ABC가 모두 같고 알파, 베타, 감마가 같은데 90도. 이런 걸 우리가 심플 큐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A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A하고 B하고 같은데 C가 길죠. 다르죠. 이런 거는 그리고 근데 알파, 베타, 감마 모두가 같으면 우리가 이런 거는 90도로 같으면 테트라고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 B, C 다 다르고 A, B, C 다 다르고 알파, 베타, 감마는 90도인 거 이걸 오소롬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플 큐빅, 테트라고날, 오소롬빅 이건 전부 다 90도짜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각도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A, B, C가 다 같아서 심플 큐빅이나 마찬가지인데 A, B, 알파, 베타, 감마가 다 같지만 90도가 아닌 거 이런 걸 롬보 헤드럴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노클리닉은 ABC가 다 달라요. 여기 같았어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90도인데 알파, 감마는 90도인데 알파, 감마가 90도란 건 이거하고 이거가 90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직사각형이겠고 그 다음에 C가 기울어진 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노클리닉 이렇게 얘기하고 ABC가 다 다르고 알파, 베타, 감마가 다 90도가 아닌 거 다 다르면서 그런 걸 트라이클리닉 이게 제일 복잡한 다양성을 가진 거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헥사고널 그러니까 육각기둥 모양으로 된 거. 이건 특이해서 사실 헥사고널의 유니트 셀은 이겁니다. 이렇게 된 거로 이렇게 된 거. 이건 뭐겠어요? 뭐하고 똑같죠? AB하고 C가 다른 거. 그리고 알파, 베타는 90도고 여기서 같은 거는 좀 사실은 찾기가 없네요. 없어요. 예, 없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알파, 베타는 같고 AB는 같고 C가 다른데 알파, 베타는 90도로 같고 특이하게 감마가 120도인 거. 요 안의 각도가 120도라는 거죠. 요것이 우리가 헥사고널입니다. 이렇게 7개 유니트 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브라베 14 레티시스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심플 큐빅에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게 프리미티브 바디 센터드 페이스 센터드 그 약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이 프리미티브 P는 알겠죠? 예, 프리미티브. 다음에 I는 사실은 인버전 센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디 센터드라고 하고요. 페이스 센터드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그 유니트 셀 다 큐빅이지만 서브 클래스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 아까 잠깐 나왔었지도 모르겠는데 보여드리겠고 테트라고널에서는 프리미티브하고 바디 센터가 가능하고 오소롬빅에는 프리미티브, 바디 센터드 그리고 이제 페이스 센터드인데 이거 C가 뭐냐면 사이드 센터드예요. 이런 4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리미티브만 가능하고 여기는 프리미티브하고 사이드 센터가 가능하고 프리미티브가 가능하고 프리미티브만 가능하죠. 자, 이런 거 다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이 14가지 라티스 타입밖에 없다는 거예요. 브라베가 이거 증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브라베 14 라티스라고 말하고 셀 타입, 유니트 셀로는 7가지가 있다.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제가 살다 보니까 결정한 걸 알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프리미티브는 레티스 포인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프리미티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게 페이스 센터드가 있었죠. 그럼 각 면에 한 면 있잖아요. 이 면에 그 가운데 하나 있는 거. 또 이쪽 면이면 이쪽 면에 하나 있는 거. 각 면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6면체니까 6개가 있겠죠. 6개의 그 면 센터에 있는 것을 페이스 센터드라고 말합니다. 페이스가 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그 6면체의 중심에 있는 걸 바디 센터드라고 말해요. 이게 왜냐하면 인버전 센터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서 반대에 꼭지점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인버전 센터가 되기 때문에 I라고 기호를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면에만 제일 큰 두 면에만 하나씩 있는 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이드 센터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 F, I, C 이 4가지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closed packed structure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보통 이제 구형의 뭐 원자 아니면 뭐 분자라도 그 뭐 구형 분자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공간적으로 공간을 채워서 고체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채워야 되겠죠. 가장 조밀하게 채워야 되겠죠. 이 closed packed structure, 조밀 쌓인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모델로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 잠깐. 예, 일단 제가 이제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 탁구공 사용을 했어요. 탁구공.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처음에 이런 거 모양 만들어서 탁구공이 제일 좋았죠. 그래서 한 면에 이제 쌓이게 되면 이렇게 한 하얀 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얀 공에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황색 공 6개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한 면이 돼요. 같은 면입니다. 이게 똑같은 평면으로. 자, 그렇게 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7개 공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그 면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저렇게 이렇게도 놓고 또 이렇게도 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면을 딱 조밀하게 하나도 빈 공간 없이 공들을 쫙 이렇게 많이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한 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A 타입 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을 한 층을 더 쌓을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가 가능해요. 근데 한 군데 하나 놓게 되면 그 옆은 못 놓아요. 그러니까 그 공에 하나가 들어가면 3개를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3개로 일단 우리가 그 다음 층을 여기서는 쌓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인피니트, 계속해서 면은 있으니까 그 면 위에다가 또 계속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지금 아래에 있는 거에 같은 위치에 공이 놓이질 않고 다른 데 위치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B면, B타입 면이다 이렇게 아래 걸 A라고 그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걸 이제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똑같은 면에서 공이 B면이 좀 확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놓을 때는 여기서 보면 가운데 하나 놓을 수가 있고, 근데 가운데 놓으면 옆에는 못 놓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놓으면 옆에 못 놓게 되니까, 가운데 놓으면 옆에 못 놓죠. 그런데 그럼 그 가운데 놓은 거는 그 맨 아래에 있었던 그 A 타입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A면에 있는 것의 위에 한 칸 다음 두 칸에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A, B, A 타입이고, 지금과 같이 놓은 거, 이렇게 놨을 때는 맨 아래에 있는 거 위에가 아니고, 또 그 밑에 것도 아니고, 이건 다른 거죠. 그래서 A, B, C 타입.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B, C 타입. 그래서 C 타입 면이 되는데, C 타입 이거 지금 놓게 되면은, 여기다 같은 데 위치에 놓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B, A 타입으로 놓은 거거든요. A, B, A 타입. A, B, 그렇죠. A, B, A 타입이죠. 왜냐면 맨 밑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놓고 이렇게 된 건 A, B, C 타입으로 놓은 겁니다. 그렇죠?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A 타입하고 B 타입하고 C 타입, A 타입하고 A, B, A가 지금 세 번째 반복된 그런 타입입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가지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여기다가 놓으면 그걸 이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A, B를 놨죠? 그렇죠? A, B를 놨어요. 그 다음에 A를 놓은 겁니다. A, B, A.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육각 기둥이 나오죠. 그래서 헥사고널 클로스드 패킹 구조, 헥사고널 클로스드 패킹 구조가 이렇게, 육각 기둥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헥사고널 클로스드 패킹. 그래서 HCP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HCP가 되겠어요. HCP가 헥사고널 클로스드 패킹 구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좀 면을 좀 다르게 쓰기 위해서 하나를 놨어요. A를 놨어요. A면이 있는데, 다음에 이렇게 놓은 거는 지금 다른 면이죠. 그래서 A, B를 놨어요. A, B 다른 면이에요. A, B를 놨어요. 같은 위치에 A 위치하고 다른 위치에 놓은 거죠. A, B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놨어요. 요거는 어느 데 없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보여드리면, 예. 없어요. 없는 데다가 그냥 놓은 거니까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A, B, C 타입이죠. 근데 A, B, C 타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ody centered, 아까 face centered, closed packing. 그래서 FCP 또는 이게 큐빅이 돼요. 이게 이제 정육면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face centered cubic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A, B, C 타입인데, 왜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걸 잘 잡고서 그럼 A 밑에는 뭐가 오겠어요? A, B, C인데
C가 오죠. 그래서 ABC, ABC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밑에는 뭐가 오면 C가 옵니다. ABC니까 현재가. 그래서 잘 잡아서 그 밑에다가 놓게 되는 거는 C 위치에 놓는 겁니다. C 위치에 공을 하나가 잘 가져다 놨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걸 이렇게 싹 돌리잖아요. 싹 돌리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큐빅이 나오죠. 근데 이게 페이스의 면에 공이 하나가 있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 페이스 센터드 큐빅. 여러분 잘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개 돌리고 있는데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FCC 타입이다 또는 페이스 센터드 그러니까 페이스 센터드 큐빅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페이스 센터드 그러니까 FCC가 맞는 표현입니다. 페이스 센터드 큐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거는 헥사고널 클로스드 패킹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큐빅 또는 이걸 큐빅 클로스 이게 정육면체가 나오니까 큐빅 클로스드 패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CCP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는 헥사고널 클로스드 패킹이니까 HCP 이건 CC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물은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꾸 이제 붙여놓질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공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페이스를 만들고 그 가운데 가서 공이 하나 있는 그 페이스 센터드 큐빅 모습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렇게 좀 놓고 이게 좀 잘 나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건 아까 먼저 만들었던 여기 있습니다. 먼저 만들었던 그 헥사고널 클로스드 팩트 HCP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같이 만든 거 이것도 역시 클로스드 패킹이에요. 클로스드 패킹 구조를 보면 헥사고널 클로스드 패킹에서 이제 있었고 이거는 큐빅 클로스드 패킹 구조, 큐빅 클로스드 패킹 구조 제가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큐빅 클로스드 패킹 자꾸 도망가서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잘 이렇게 해서 잡고서 이렇게 딱 해서 이거는 큐빅 클로스드 패킹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각 공이 하나가 12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려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빨간 게 A고요, 노란 게 B고, 그렇죠. 그럼 빨강으로 된 A, B, A 타입이죠. 이것을 우리가 헥사고널 그러니까 이 빨간 거의 밑에는 물론 노란 거 지나서 밑에는 빨간 게 그냥 있어요. 그래서 헥사고널 클로스드 팩트 스트럭처 SCP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A, B, C 타입이죠. 그럼 우리가 바디 센터드 큐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큐빅 클로스드 팩트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면은 여기에 일단 A면에 보면 뭐 원자라고 하면 원자인데 6개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위에 3개가 둘러쌀 수가 있죠. 만약에 요게 이 하나, 둘, 세 번째 거 이걸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있었으니까 하나, 둘, 3개가 올라가 있죠. 근데 그 밑에도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3개, 위에 3개, 그 다음에 같은 평면에 6개. 그래서 12개가 둘러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오디네이션 넘버라고 하는데, 12가 코오디네이션 넘버고요. occupied 볼륨은 뭐냐면, 이제 전체 공간에 대해서 몇 %나 들어가 있느냐. 이 점유율, occupied 볼륨이 74% 됩니다. 빈 거는 공급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뭘 말겠어요? 26%가 공급률이고, occupied 볼륨은 74%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렇게 조밀 쌓인 구조, 빈 공간이 없이 쌓이는 것을 우리가 closed packed structur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까 이것이 왜 74%가 되었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페이스 센터드 큐빅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헥사고널 closed packed structur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밀 쌓임이니까 똑같은 하나도 빈 공간 없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단면 구조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유니트 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유니트 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각 꼭지점에 원자들이 이렇게 있었고, 바디 센터에 하나씩 있는 그런 구조죠. 바디 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꼭지점에 있는, 여기서 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자라기보다는. 이제 그것은 몇 개, 꼭지점은
몇 개의 큐브가 들어오냐면 8개가 들어오죠. 왜냐하면 여기가 4분면이니까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 있고 여기 이쪽에 붙어 있는 게 있고 이쪽에 붙어 있는 거 있고 반대편에 있는 게 있고 위로도 4개가 있죠. 그러니까 꼭지점에 있는 공은 8분의 1씩이 자기 유니트 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있는 거는 8분의 1 아톰, 8분의 1개다. 왜냐면 코너가 8개 있으니까. 그렇고, 바디 센터에 있는 건, 페이스 센터에 있는 건 6개죠. 면이. 그래서 그건 반 개씩 들어갑니다. 2분의 1씩. 그래서 2분의 1 아톰이 6개의 페이스에 있고, 전체적으로 공이 몇 개 들어가요? 코너가 8개가 있으니까 8분의 1 곱하기 8에서 하나. 다음에 2분의 1이 6개 곱하니까 3개. 그래서 공은 전체적으로, 원자는 전체적으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그거에 삼승해갖고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죠. 한 변의 길이가, A인데, A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기가, R의 원자 반경을 우리가 R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2배의 R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왜냐면 뭐 붙어 있질 않잖아요. 그럼 붙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요게 2R이죠. 그쵸? 원이니까. R 있고 R 있고. 그러니까 4R이 이 대각선 B의 길입니다. 그럼 A제곱 곱하기 A제곱은 B제곱. 뭐 피타고라스 정리인 거죠. A제곱 곱하기 B제곱은 A제곱 곱하기 B제곱은 좀 펜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은 이제 B제곱.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고. 자, 그렇고 B는 4R이고. 그렇죠? B는 4R이고. 그래서 B가 4R이면 B가 4R이니까 4R의 제곱은 16R 제곱. 2A제곱,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A제곱 곱하기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C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이니까 2A제곱은 B제곱.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 구해주면은 A는 루트 8R이 되죠. 그래서 V, 전체 부피가 A의 3승이 되니까, 루트 8에 세제곱하니까 22.63이 되어 있고, R 3승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공 한 개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 하게 됐죠. 자, 그래서 4개의 공이 있으니까 4S가 전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되어 있고, 전체 부피는 A의 3승이죠. 그래서 이것을 22.63 R제곱분의 4 곱하기 4파이 그래서 3분의 R 3승 하면은 되겠는데 보니까 이 R 3승이 공통이에요. 그래서 지워주면 이제 다 숫자입니다. 4 곱하기 4파이 나누기 3 나누기 22.63은 0.74가 나옵니다. 그래서 74%가 점유율이고 비어있는 공간은 공극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26%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closed packed structure였고, sub-closed packed structure. 이건 뭐냐면은 이제 완전 쌓인 게 아니고 부분 쌓인 구조. 약간 조밀 쌓인 구조. closed packed는 조밀 쌓인 구조. sub-closed packed는 부분 쌓인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sub가 붙어서. 자, 이런 경우가 되는데, primitive cubic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공이 딱딱 붙어 있는 거죠. 이건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한 변의 길이가 그냥 2배의 R이죠. 그래서 이게 2R이니까 전체 부피 구하는 건 2R에 3승 하니까 8R에 3승이 되겠고 전체 부피가 공은 몇 개 들었느냐? 꼭지점에 8분의 1개씩 있죠. 꼭지점 4개, 8개밖에 없으니까 8분의 1 곱하기 8에서 공은 1개 들었습니다. 그래서 V분의 S가 occupied volume이 되겠어요. 뭐 점유율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6분의 파이가 나오고 0.52. 그래서 그리고 공 하나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근데 옆에도 있을 거고 위에도 있을 거고 또 이쪽 옆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 이쪽에 있는 거. 그래서 공 하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을 코오디네이션 넘버 6라고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차이 있는 볼륨 부피는 52%가 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빈 거죠. 공공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48%. 이거 100에서 빼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다음 보면은 또 서브클로스드 팩트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건 바디 센터드 큐빅이에요. 이것은 프리미티브의 바디에 센터드 프리미티브 큐브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공이 초록색 공이 하나 더 있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이걸 바디 센터드 큐빅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조사를 해보면 일단 꼭지점에 공이 8개 있으니까 또 아톰이 8개 있으니까 8분의 1 곱하기 8 해서 아톰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디 센터에 하나 있으니까 이건 자기 유니트 셀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 전체는 2개가 되겠습니다. 볼이 2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고, 이거 제가 펜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꾸는 순간에 이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공이 2개가 되겠고,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A를 알아야 돼요. 한 변의 길이를. 근데 이거를 여기서 R이 지금 공이 붙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약간 복잡합니다. 이게 R로부터 구해야 돼요. R의 몇 배가 되는지. 근데 이거를 알자면은 공이 다 붙어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대각에 붙어 있죠. 이게 4R이에요. C가 4R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구하려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의 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이 B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B제곱이죠. B제곱은 2배의 A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이쪽에 A제곱 해서 B제곱이 됐고, 또 A제곱 더하기 이쪽에 A제곱이에요. B제곱한 게 C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고, B제곱이 2A제곱이니까 이게 3A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C는 4R이고, 그래서 C는 4R이고, 그것이 4R의 3승이 3A의 4R의 제곱이 3A의 제곱이 돼서 여기서 A를 구해주면 루트 3분의 4R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이것의 세제곱, 이것이 세제곱이 부피라 이것이 3 루트 3분의 64R 3승이 되겠고, 공 하나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 그래서 볼이 2개니까 2배의 이거 그러니까 3분의 8 그리고 3분의 8 파이 R 3승, 2 곱하기 3분의 4 파이 R 3승, 이걸 64 R3승을 3루트 3로 나눈 거. 이거 이제 R3승이 여기서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숫자만 남아요. 그래서 8분의 루트 3 파이, 그래서 0.68. 이거 꽤 많이, 아까 74%가 제일 클로스 팩트인데, 서브 클로스 팩트에서는 제일 많이 이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68%가 occupied 볼륨이 되겠고, 여기서는 코디네이션 넘버 뭘까요? 이거 센터에 있는 거가 다 8개, 그쵸? 8개, 이렇게 8개 의해서 저 뒤에까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 넘버는 8이고, 점유율은 68%, 공응률은 그러니까 30%, 32%.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뭐냐면은 심플 큐빅은 AAA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AAA 이렇게 되는 거고, 바디 센터드 그 전에 클로스트 팩트가 2가지가 있었는데, 헥사고널 클로스트 패킹은 AB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다음에 큐빅 클로스트 패킹은 ABC 이런 식으로 갔던 거 기억하셨습니다. 네, 바디 센터드 큐빅은 AB 이거 같은데 클로스트 패킹이 아니라 이건 서브 클로스트 패킹이었죠.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코디네이션 넘버가 여기서 클로스트 패킹에서는 둘 다 12였고, 바디 센터드에서는 8이었고, 심플에서는 이제 6개 이렇게 됐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점유율, occupied 볼륨에 대해서 퍼센티지인데, 이게 클로스 패킹의 74%,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심플 큐빅은 52%, 그 다음에 조금 아까 68% 나오는 걸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트 셀은 보통 보면 이것은 이제 헥사고널 클로스트 패킹, 이제 아까 특이한 걸 하나 다뤘던 게 있었어요. 이건 큐빅이 아니었고 나머지는 다 큐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페이스 센터드 큐빅, 이건 프리미티브, 이건 바디 센터드 큐빅,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가 가능했다. 아까 브라베 레티스 할 때도 나왔던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온성 고체의 구조를 이제 다룰 수가 있어요. 각 이온들을 이제 하나의 구로 보고서 이제 그 구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양이온이 큰가요? 음이온이 큰가요? 보통은 이제 음이온이 크죠. 그래서 음이온으로 레티스 포인트를 만들고 양이온들을 거기 사이에 배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물론 반대로 양이온들로 레티스 포인트를 만들고 음이온을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소디움 클로라이드, NaCl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aCl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디움 이온이 있고 클로라이드 이온이 있는데 이 초록색으로 레티스 포인트를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게 뭘로 찍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죠. 페이스 센터드 큐빅. 페이스 센터드 큐빅 레티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찍을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페이스 센터드 큐빅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겠죠. 거기에 소디움 아이온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자리를 잘 보면 이걸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옥타헤드랄 사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얘가 있는 자리를 보세요. 그럼 밑에 하나 있고 여기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겠죠. 자,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다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면 이렇게 시켜주면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시켜주면 이렇게 옥타헤드랄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옥타헤드랄 사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두색공 6개로 옥타헤드랄 사이트를 만들고 그 중심에 이 뭐 보라색입니까? 보라색공 소디움 아이온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옥타헤드랄 사이트를 사실은 이제 페이스 센터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들어가니까 1대1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대 이온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 클로라이드 이온으로 페이스 센터드 큐빅 레티스를 만들고 그 빈 자리에 그 중간중간 자리에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소디움 이온을 넣어서 이렇게 페이스 센터드 큐빅 레티스를 만들어서 그 소디움 아이온의 결정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역시 페이스 센터드 큐빅 스트럭처를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아까 이 자리를 사용했었어요. 제가 펜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 클로라이드, 이제 카파 클로라이드 CuCl이에요. 1대1이거든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뭐가 있냐면 얘하고 이거하고 여기서 지금 이거하고 그쵸? 이게 이제 정육면체에 서로 다이아고널 반대되는 꼭지점을 채우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정사면체가 나와요. 정사면체가 나오나요? 이제 이렇게 저 밑에로 이렇게 해서 정사면체가 만들어지죠. 그 정사면체 중심에 공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테트라헤드랄 사이트에 그 양이온을 집어넣는 거. 그런데 여기 테트라헤드랄 사이트가 이 레티스 안에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어요. 8개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공의 숫자는 몇 개였죠? 4개입니다. 왜냐하면 꼭지점에 있는 게 8분의 1씩 해서 8개가 있고 페이스 센터드이 2분의 1인데 페이스가 6개 있으니까 4개 있죠. 그 4개의 중에 그러니까 8개 사이트 중에서 4개만 사용하면 1대1 컴플렉스가 1대1 이온이 컴파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uCl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CuCl의 구조를 우리가 페이스 센터드 큐빅 사이트 레티스를 만들고 그리고 테트라헤드랄 사이트가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만 사용한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CuCl의 결정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aCl2 같은 거 이거는 1대2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BA 이온으로 큐빅 레티스를 만들고 그 테트라헤드랄 사이트 나오는 거를 전부 다 점유를 시킵니다. 테트라헤드랄 사이트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그러면 CL이 8개 들어가고 BA는 큐빅 레티스 만드니까 4개 들어갔죠. 그래서 1대2의 컴파운드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테트라헤드랄 사이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결정 구조에 대해서 결정 구조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결정 구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클로즈 스펙트 스트럭처를 가지고 또 이제 이온성 고체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